안녕하세요, 여러분. 열정무도와 부의 춤을 열정무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에어비앤비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재밌는 드라마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김 부장 얘기 남실장님 들으셨어요? 네, 저도 봤어요. 네, 그래서 김 부장 얘기에서 가장 마음이 아팠던 건 10억 5천만 원짜리 상가를 사고 그게 사기를 당해서 실제 너무 안타깝게 시골을 내려가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으로 왜 에어비앤비가 가성비 사업인지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남 실장님은 뭐가 제일 궁금하세요? 에어비앤비를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얼마나 드는지 어, 그런 거. 그러면 에어비앤비를 어떻게 시작하고 얼마나 드는지를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한번 들어보시고 함께 도전해 보시는 부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드라마 속 김 부장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네. 김 부장님은 서울에 자가도 있고 대기업도 다니시고 주변에서 보면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엄청 성공했죠. 그런데도 이제 실제 김 부장님처럼 성공하시는 분도 회사원이라는 직업은 진짜 직업은 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직장이거든요. 직장. 그러니까 업보다는 나의 직책을 가지고 있는 게 직장인데요. 김 부장님도 직장이거든요. 근데 직장은 정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정년까지 채우기도 하지만 저처럼 정년을 못 채우고 사직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김 부장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럴 경우에 제일 고민이 그거예요. 맞아요. 매월 나오는 급여가 갑자기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회사원들의 가장 큰 고민은 내가 퇴직을 하고 또는 사직이 되었을 때 가장 고민이 뭐겠어요? 급여를 어디서 받지? 매월 나온 현금으로 어디서 만들지거든요. 그래서 김 부장처럼 큰 부동산을 사서 내가 부동산 수익으로 월급을 만들어야겠다라고 투자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10억 5천만 원이라는 거대한 돈을 투자하고 7억의 대출까지 땡겼잖아요. 그래서 월 이자가 얼마 정도 될 것 같으세요, 그러면? 250, 음. 300만 그 정도 되죠. 250에 300 정도의 이자를 발생시키고도 남아야지 나한테 월급이라는 걸 계속 만들어줄 거잖아요. 근데 김 부장님 만들었나요? 안 만들었나요? 못 만들었죠. 실패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제 상가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고요. 카페에 대한 얘기들을 하면서 왜 에어비앤비 사업이 가성비 사업인지 그리고 왜 지금 시작하셔야 되는지 어떻게 시작하셔야 되는지를 조금 더 쉽고 편안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럼 상가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볼까요? 네. 네. 김 부장 얘기를 들으면 실제 드라마 속 얘기 같지만 현실입니다. 그래서 김 부장은 투자자의 말만 듣고 그걸 파는 사람 얘기만 듣고 10억 5천의 상가를 매매했잖아요. 샀단 말이죠. 근데 그걸 막상 임차를 맞추려나 보니 일단 임차를 못 맞췄어요. 그래서 매월 대출 이자를 갚아야 되고요. 그리고 상가는 관리비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실제 뭐 예를 들어 250만 원이면 관리비 한 30만 원, 280만 원이 매달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임차를 맞춰야 되는데 맞췄나요? 못 맞췄나요? 못 맞췄습니다. 그래서 상가는 내가 10억을 다 현금을 주고 샀어도 임차를 못 맞추면 수익이 0이에요. 맞아요. 제로예요. 그래서 상가는 실질적으로 김 부장처럼 10억 5천, 10억 정도를 투자해서 7억 정도의 이자를 내고 이제 이렇게 상가를 돌렸을 때 매월 한 300만 원 정도 이자 빼고 수익을 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투자에 대한 규모 대비 이제 현금으로 보면 300만 원 정도를 목표로 달렸습니다. 사기 당하지 않는다는 전제로요. 상가 같은 경우에 투자금 회수는 얼마나 걸리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 10억을 투자를 했잖아요. 근데 매월 순수익이 300만 원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1년에 실질적으로 버는 돈 3,600만 원 정도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뭐 10년 하면 3억 6천인가요? 그렇죠. 20년 하면 7억 2천인가요? 너무 적은데요? 이거 30년 걸리겠는데요? 그래서 300에서 500 정도 나온다고 하면 한 10년에서 15년 정도 실제 투자 회수금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가에 대한 부분들은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10년에서 15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카페를 차리는 건 어떨까요? 많은 이제 사직을 하시는 분이나 퇴직자들이 카페를 많이 생각하죠. 저도 생각했었고요. 그리고
왠지 또 좋아하는 커피를 같이 마실 수 있다는 것도 좋잖아요. 근데 카페의 경우에는 세 가지 사항에 대한 부분들을 반드시 고려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임차에 대한 부분은 보증료를 빼고요. 카페는 인테리어를 해야 돼요. 예뻐야 좋을 거잖아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데서 남 실장님 오실 것 같으세요? 안 오죠. 그렇죠. 예쁜 왠지 갬성갬성해야 올 거잖아요. 그래서 카페 인테리어 비용이 기본적으로 듭니다. 그래서 5천에서 1억 정도의 그런 카페를 기본적으로 차리시려면 드는 거고요. 또 하나는 카페는 제가 이렇게 뭐 핸드드립으로 갈 수도 있지만 내리는 커피 머신 있잖아요. 그게 한 2천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 대면 안 되잖아요. 뭐 두세 대도 있어야 되고 과일 가는 것도 있고야 돼서 그런 투자 비용이 꽤 큽니다. 그래서 실제 카페는 한 1억 7천 정도 든다고 해요. 그게 순수 투자비거든요. 그래서 순수 투자비가 한 1억 7천 정도 들고요. 두 번째는 카페 같은 경우에는 손님을 맞이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요. 제가 없으면 누가 있어야 되죠? 바리스타. 그렇죠. 바리스타나 아르바이트생이 있어야 되잖아요. 카페는 열릴 때부터 닫을 때까지 사람이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을 하더라도 200에서 300까지는 실제 매월 인건비 고정비가 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큰 거고요. 세 번째는 카페는 실제 내가 카페를 차렸다고 막 누군가가 올까요? 그렇죠. 뭔가 홍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인스타그램이 됐든 뭐 네이버 플레이스가 됐든 뭐 여러 가지로 내 카페를 알리는 활동들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마케팅 비용이라는 게 별도로 듭니다. 뭐 케이블 TV에 올릴 수도 있고요. 지역 TV에도 올릴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반드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한 단점 또는 장점들이 다 있다고 보긴 하는데요. 문제는 투자금 회수 기간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제 인테리어를 하고 커피 머신을 들이는 돈이 7천에서 1억 2천 정도거든요. 실제 작게 들여도. 그러면 우리가 커피숍에서 만약에 매월 700씩을 번다 하더라도 실제 월세 빼고 인건비 빼고 그다음에 원자료비 빼고 운영비 빼고 이러시면 실제 내 손에 쥐는 건 2, 300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예를 들어 최소 7천을 투자했다고 하면요. 열심히 해가지고 한 3년 정도는 투자금 회수 기간이 그렇게 걸리는 거죠. 물론 상가에 비하면 짧습니다. 근데 3년도 잘하는 거죠. 수익을 내고 있잖아요. 수익을 못 내는 카페도 많습니다. 아프니까 사장이다라는 카페에서 제가 정말 아픈 글을 봤는데요. 1억 7천 투자하셨대요. 진짜 그 사장님은. 근데 매월 운영할수록 2,500만 원씩 마이너스래요.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빚 한 푼도 안 내고 내셨대요. 근데 매월 마이너스예요. 이 슬픈 이 얘기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이 나서 3년 안에 이렇게 상계라도 하면 잘했다고 보는 거죠. 카페는 그래서 투자금이 한 1억 5천 정도 든다라고 보시면 되고 투자금은 한 2, 3년 정도 해소하는 데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상가에 비하면 아주 적습니다. 그렇군요. 그렇지만 생존율에 있어서 고군분투해야 하는 그런 사정이 있겠네요. 그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카페가 알려지지 않으면 스스로 홍보하고 스스로 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생존율이 30% 미만이라고 해요. 그래서 폐업하는 것도 카페가 진짜 많이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프랜차이즈도 많지만 자체 카페도 많이 여시거든요. 자체 브랜드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안타까운 소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에어비앤비는 어떤가요? 예, 제가 이제 좋아하는 에어비앤비가 나왔네요. 네. 상가 같은 경우는 실제 투자 금액이 아까 뭐 10억이면 한 7억 정도 대출을 받아서 매월 250에 300만 원의 이자를 냈었고, 카페 같은 경우에는 뭐 최소 7천에서 1억 5천 정도의 실제 투자금을 가지고 2, 3년에 투자금을 회수하는 기간이 걸렸었잖아요. 그리고 인건비가 계속 들어가는 고정비 비율이 높았고 수익금도 실제적으로 그렇게 높지 않아서, 그리고 폐업률도 실질적으로 70%나 되는 그런 숫자를 갖고 있었잖아요. 근데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가성비 사업인 게 투자금이 적습니다. 남 실장님은 투자금이 얼마 정도 드실 것 같으세요? 적어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는 준비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실제 그 비용은 다 쓰시는 비용으로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보증금이나 처음 시작 비용이 그런. 좋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실제 보증료가 만약에 2천이면 3천만 원에 남는데 3천만 원 투자는 안 하실 거잖아요. 자, 제가 그러면 지금 카페도 제가 보증료는 뺐거든요. 그래서 보증료를 빼고 말씀을 드리면 실제 에어비앤비는 실투자 금액이 이제 제가 3단계로 보통 나누거든요. 베이직 단계.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약간의 프리미엄급은 아니지만
좀 그런 부분들로 해서 프리미엄 전 단계, 그다음에 프리미엄, 그다음에 프리미엄 단계에서 3단계를 가져가는데요. 500만 원, 1000만 원, 1500만 원 정도의 투자금을 보거든요. 즉 이거는 홈스타일링과 인테리어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드는 돈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우리 이태원 쪽에 투자하신 우리 수강생 같은 경우에는 뭐 한 500만 원 들여서 180만 원씩 벌었어요. 지금도 벌고 계시고요. 네. 그럼 실질적으로 그분은 한 3개월이 못 돼서 모든 투자금은 다 회수하시는 거고 4개월 차부터는 따박따박 180만 원을 버시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10억 들여서 300, 뭐 400 번다고 보시면 실질적으로는 카페도 마찬가지로 7천에서 1억 5천에서 200, 300 벌죠. 500만 원 들여서 뭐 150에서 200 언저로 이렇게 간다고 하면 어떤 게 제일 나을까요? 상가의 100분의 1 정도 맞아요. 들여서 이 정도 수익을 번다면 에어비앤비를 무조건 선택하겠는데요. 네, 맞아요. 그래서 에어비앤비를 많은 분들이 몰라요. 생각보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에어비앤비는 업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말하는 에어비앤비는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이라는 걸 우리가 할 거거든요. 무슨 소리냐면 외국인들이 한국에 관광을 와서 도시적으로 관광을 오잖아요. 그러면 민간인, 저 같은 민간인들이 내 주택에서 외국인들을 숙박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한 민박업이 있거든요. 그게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이라는 걸 우리가 허가를 받아요. 그러고 나면 에어비앤비라는 플랫폼이라는 거를 있어요. 플랫폼이 뭐죠? 쿠팡 같은 거예요. 말씀드렸죠? 예, 쿠팡 같은 플랫폼에다가 제 숙소를 떡하니 올려놔요. 그러면 전 세계 수백만, 1억 100만 명이 이용했다고 하는데 그 이상의 게스트들이 보고 제 숙소를 예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어비앤비라고 쉽게 말을 하지만 에어비앤비는 플랫폼이에요. 우리의 예약을 받아주고 등록하고 결제하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민박업이라는 말씀이시나요? 맞아요. 민박업이에요. 저희는 뭐 호텔업이나 모텔업이 아닌 순수 민박업 대신 외국인을 받는 민박업을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갈까요? 에어비앤비를 오픈하는 데 비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아,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투자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 보증료는 집마다 다르잖아요. 저 보증료 없이 90만 원 들어간 집도 봤고요. 2천만 원 드리고 300만 원 내는 것도 봤고요. 또 5천만 원 드리고 180, 150 내는 것도 봤어요. 물론 2천만 원 내고 90만 원 집도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 너무 다양하잖아요. 즉 입지와 집의 컨디션, 뭐 투룸이냐 쓰리룸이냐 뭐 복층이냐 뭐 신축이냐 구축이냐 여러 가지의 집의 컨디션에 따라서 보증료와 월세는 다르거든요. 근데 평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보증료는 1천에서 5천만 원까지 그 이상을 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 월세는 제가 감당을 해야 되잖아요. 벌어서 내야 되니까 2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200만 원 초과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50만 원짜리도 있을 거고요. 90만 원짜리도 있을 거고 110만 원짜리도 있겠죠. 그렇게 월세는 최소할수록 저희 수익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비용은 여러분들이 500만 원, 뭐 700만 원, 저는 1천만 원은 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1천만 원 예로 투자하셔도 멋진 숙소로 꾸미실 수 있거든요. 그렇게 적은 돈으로 시작 가능하다면 정말 용기가 생기는데 네. 조금 더 자세히 에어비앤비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 거예요? 어떤 장점이 있는지, 가성비 사업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지. 예를 들어서 투자금 대비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아요. 적은 돈으로 시작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투자 회수나 고정비 그 외의 장점들이 조금 네네. 일단은 첫 번째는 에어비앤비는 제가 뭐 카페나 상가 대비해서 투자금이 적다고 자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뭐 20대도 모아둔 돈이 적거나 뭐 퇴직해서 별로 퇴직금이 많지 않거나 또 퇴직금은 연금으로 받으셔야 되니까 이렇게 저축해 놓으실 거잖아요. 투자금이 적은 부분들을 경우에 투자할 수는 저는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보증금은 뭐 1천만에서 5천만 원 정도가 드는 그 보증료를 놔두고 실제 투자 금액이 500에서 1천이라는 사업을 통해서 매월 현금 흐름이 최소 100, 150, 잘하면 200에서 300까지 나올 수 있다는 사업이라고 그러면 정말로 사기 같은 수익률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가 아니라 진짜 믿으시고 적은 투자비로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으로 보시는 게 에어비앤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 김 부장이 이 에어비앤비 사업을 알았다면 아마 3억을 정말로 저 같으면 한 6채 정도 숙소를 구해서 거기에 에어비앤비를 우리 가족들과 함께 하나씩 나눠서 전입하면서 실제 오픈했을 것 같아요. 그랬다면 지금의 그 상가를 팔고 시골로 가는 게 아니라 에어비앤비 6채를 오픈해서 혹시 진짜 적게 150씩 낳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얼마예요? 실제 900만 원 정도 되는 자기 급여만큼의 얼굴 만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전 정말 금액이 크고 적기보다는 에어비앤비를 알고 있느냐, 김 부장은 몰랐던 것 같아요. 모르느냐의 차이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첫 번째 가성비 사업의 가장 큰 건 투자금이 적다,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남 실장님이 궁금했듯이 뭐가 더 좋은 거야? 시간이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저는 시간이라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 에어비앤비를 세팅할 땐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잖아요. 뭐 책상도 사다 놔야 되고 침대도 사다 놔야 되고 이불도 깔아야 되고 수건도 빨아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시간이 걸릴 텐데, 하지만 에어비앤비를 딱 세팅하고 에어비앤비 플랫폼에 딱 등록이 되는 순간 매일 아침 한 30분 정도만 시간을 투자하시면 에어비앤비를 운영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실제 에어비앤비를 어떻게 운영하냐면 아침에 딱 눈을 뜨면 오늘 체크인 체크아웃 게스트를 봐요. 체크아웃 하시는 분들 어떻게 하죠? 체크아웃 하는데 잘 하셨는지 카메라를 보고 체크아웃 했구나. 그러면 클리닉 매니저한테 체크아웃 했어요, 클리닉 해주세요. 그리고 들어오시는 체크인 메시지로 비밀번호를 새로 드리고 게스트 맞이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걸 제가 가서 맞이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30분 동안 에어비앤비 톡을 통해서 체크인과 체크아웃을 체크하고 매니저한테 클리닉 해주세요 라는 부분만 한 번 더 확인하면 오늘 일정은 끝입니다. 그리고 에어비앤비 24시간 셀프 체크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굳이 그 앞에 가지 않아도 돼요. 카페는 내가 이렇게 자리 잡고 서 있어야 되잖아요. 손님을 맞이해야 되잖아요. 근데 에어비앤비는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 투자가 적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여러분 아까 제가 500만 원 투자라고 했잖아요. 만약에 진짜 만에 하나 내 숙소가 너무 예쁘지 않고 게스트가 안 올 곳에 내가 실수를 했어요. 철수해야 돼요. 얼마 마이너스죠? 500만. 맞습니다. 제2의 코로나가 와서 진짜 외국인 게스트가 한국에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정말로 안 오는 게스트를 어떻게 할 거예요? 끌고 올 수도 없고. 그러면 닫아야겠죠. 그럴 때 마이너스가 얼마죠? 500만. 맞습니다. 실제 제가 여기서 가장 큰 거는 내가 1억 7천, 막 10억, 7억 이런 투자를 한 게 아니잖아요. 1000 단위의 투자를 하고, 그것도 적다는 건 아니에요. 적어도 그 내가 작게 가성비 있게 투자한 금액이 실패를 한다 하더라도 그 금액 적다 보니 실패에 대한 기회비용이 적다는 거죠. 타격이 좀 적겠죠. 그래서 저는 너무 과하게 투자는 하지 마시라고 해요. 처음에 하실 때는. 오늘은 실제 에어비앤비가 투자금이 적음에 대한 부분들을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김 부장이라는 드라마를 보면서 되게 많이 느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공유 드릴 거고요. 가볍게. 다음 시간에는 실질적으로 그러면 뭐 집을 구했다 쳐. 근데 구청 실사 어떻게 해야 돼? 구청이라는 곳에 가는 거야? 그럼 미스터 맨션은 뭐야? 이런 얘기들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허가를 받는 절차가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건 허가제거든요. 신청제가 아니에요. 신청한다고 사업자를 내주지 않아요. 이거는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을 허가를 받아야만이 이 사업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의 허가를 받는 절차를 구체적으로 한번 다음 영상에서는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사항들을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준비해서 함께 찾아뵙는 걸로 할게요. 김 부장님 얘기 들으시면서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에어비앤비에 대한 사업이 너무 어렵진 않으시겠죠? 네, 오늘도 열정 모드와 함께 부의 춤을 수고 많으셨고요. 또 기쁜 마음으로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